그럼 이제 메서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온갖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제 SQL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할 거예요. 아마 데이터베이스 들어갈 때 아마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들어갈 때 제가 요 얘기를 아마 습관적으로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를 줄여서 DB라고 하고 원통으로 표기해요. 자바 웹 개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자바 웹 개발자가 자바 못하는 거 용서가 되는데 SQL 못하는 거 용서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모든 프로그래밍의 현재 엔터프라이즈급 프로그램, 여기서 그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업무를 표현하는 데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얘기해요. 그 엔터프라이즈급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데이터예요. 프로그램은 단지 이 DB에 대해서 입력, 조회, 수정, 삭제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프로그램은. 이거를 이제 SQL이라는 걸 써서 직접적으로 하면은 뭐 insert, into 어쩌고저쩌고, select, 뭐 from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SQL까지 다루기에는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요즘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애들은 이 SQL까지는 기본으로 탑재하고 들어가고요, 요즘. 일반 사무직들이 SQL 다루는 케이스를 제가 흔치는 않는데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도대체 쟤네가 저걸 왜 공부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근무했었던 그 학원에서, 여기 말고, 보통 학원들이 주말 같은 때 이제 기업용 교육장으로 강의실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기억에 국민은행에서 일반 사원들한테 SQL을 수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쟤네가 저걸 왜 다룰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아무튼 이 SQL을 놓고 보면 입력을 insert라고 하고요. 조회를 select, 수정을 update, 삭제를 delete라고 해요. 근데 요거 하나하나가 그냥 명령어의 앞 글자, 앞 첫 단어들인 거지, 실제로 명령어는 되게 길어요. SQL은 거의 자연어에 가까워요. 명령어 구문이 좀 길어요. 제가 작성했었던 SQL 구문 중에 제일 길었던 게 인쇄했을 때 A4지 한 장 반 정도 나오는 게 있었어요. 대기업용이 아니면 그 정도까지 안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목록을 조회하죠.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세 화면이 들어가거나, 목록이나 상세. 그것도 아니면은 그 입력 폼을 구성해서 입력, 수정, 삭제가 들어가죠. 근데 대체로 이제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직원 한 명 컴퓨터에만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컴퓨터에서는 그 데이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간의 상호 공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중앙에다가 엄청 좋은 컴퓨터를 한 대 놓고서
거기에 여러 명의 직원, 그 회사의 전 직원들이 접속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중앙집중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여러 명이 접속을 해야 되니까 다중사용자도 필요하고, 전 직원이 접속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얘를 설치하기 위한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얘네를 보통 서버라고 해요. 하드웨어도 서버야. 서버 컴퓨터. 겁나 키 큰 거. 영화에서나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컴퓨터.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는 운영체제도 서버야. 우리가 쓰는 이런 윈도우 말고 윈도우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리눅스 서버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바탕화면 없는 애들. 그래서 대체로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결국은 저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접속해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해야 되니까 얘도 서버야.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 서버 운영체제, 서버 소프트웨어. 그거를 서버라고 불러요. 다. 자, 옛날에 그 컴퓨터에 저런 프로그램을 그냥 각자 모든 직원이 자기 컴퓨터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시절에는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본사가 만약에 저기 을지로에 있다 라고 하면, 혹은 상암동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기 서울역 지점에 있는 데서도 그 상암동까지 접속을 하는 거야. 여러 군데서 그렇게 접속을 하다 보면은 보안에 썩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왜냐면 접속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열어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저런 PC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빡세요. 엄청 빡세요. 저거 한번 해보고 나면 아, 외부 애들 장난이구나 싶어 진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으니까 접속상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발상의 그 단순함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요즘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무용 사이트를 만들죠. 보통 회사 안에서 쓰는 저런 사이트들을 인트라넷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 제가 아침마다 외부로 출석부 열잖아요. 그런 거야. 아까 그 웹사이트는 메가스터디 IT 밖에서는 접속이 안 돼요. 보안 때문에 외부 접속을 다 막아버렸어. 자, 근데 문제는 저 웹을 만들 때 쓰는 게 뭐예요? 웹페이지 만들 때 쓰는 게. 웹으로 목록, 상세, 입력 수정, 삭제하는 페이지 만들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죽었다 깨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안 돼. 원래 못해. 그래서 중간에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대신해주는 매개체를 하나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우리가 백엔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웹페이지는 사용자들한테 전면에 드러나니까 프론트엔드라고 붙인 건데, 이 백엔드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뭐로 만든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바 공부하니까 자바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바라고 하면 이제 보통 스프링이죠. 이거 말고 자바만큼 또 많이 쓰는 게 PHP. 근데 PHP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저가형이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대놓고 쓰진 않아요. 근데 아름아름 되게 많이 써요. PHP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해 놓으면은 한 경력 한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그 회사 다니면서 인맥이 쌓이면 인맥을 활용해서 이제 알바 같은 걸 하기 시작을 해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급여가 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외부에서 알바를 받아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알바가 거의 대부분 PHP야. 그래서 PHP 한번 배워놓으면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알바하면서 한 2, 300씩 땡기기 좋아.
규모 큰 것도 PHP는 굉장히 커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알바가 3,000짜리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PHP 해놓으세요. 이게 종잣돈 만들기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이거 합죠. 노드. 그 다음에 파이썬도 이거 합니다. 뭐 디장고라든지 플라스크라든지 패스트 API라는 것들이 있고요. 고 언어도 백엔드 만드는데 쓰인다고 나오는데 사실 주류는 아니에요. 고는 아직. 솔직히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전자지갑을 좀 고루 한다라고 하는데 굳이라는 느낌이야 나는. 다른 걸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도구야. 특정 언어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나는 자바밖에 할 줄 모르는데 취업해서 자바만 하겠다라고 우기면은 아마 다음날 책상 없어져 있을 거야. 직원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회사의 개발 의뢰를 준 업체가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에 따라 언어가 결정되는 거야. 나는 자바밖에 못하니까 당신네 시스템도 자바로 이참에 바꾸세요라고 할 수 없어. 그거지. 우리 집 정수기가 고장났어. 근데 내가 부른 수리 직원이 자기네는 웅진밖에 못 고친대. 나는 쿡쿠 쓰는데. 그래서 걔가 수리하러 와갖고 이참에 웅진으로 바꾸세요라고. 뭔 소리야 그게. 그쵸?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프로그래밍 한번 손대면 언어 여러 개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 갖다 버티는 건 3년차까지야. 연차가 쌓일수록 언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자바에서 느낌이 어때요? 크게 차이 모르겠죠?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나머지는 금방금방 뛰어요, 진짜.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초반에 그 메모리 구조라던가 그런 거 되게 공들여갖고 그려주는 거예요. 내부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자, 어쨌건 이게 이제 보통의 엔터프라이즈급 프로그래밍 기본 구조인데, 그러면은 HTML에서 내가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서 백엔드에 접속을 했다. 그러면은 get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백엔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자 CRUD에서 get이 뭐야? 용도가 리드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get에 대해서 얘를 수행하는 거지. 포스트가 들어왔다. 포스트는 용도가 뭐야? 입력이죠. create. 그러면 이걸 수행하는 거지. 이게 CRUD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진행하는 SQL 해야 되고요. SQL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어떻게든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네들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이 백엔드의 역할은 결국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애야. 이렇게 들어가 이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백엔드의 역할인 거죠. 이때 이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흐름을 만들어주는 특성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언어의 특성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메서드, 그리고 그 메서드를 구성하는 클래스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상속, 은닉, 추상화, 이러한 규칙들을 이제 저 백엔드에 어떻게 녹여내는가에 따라서 프론트엔드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의 흐름을 엮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시각인 거지. 자, 이를테면은 저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특성은 전반적인 틀, 건물로 치면은 뭐지? 땅 다지는 거 뭐라 그러지? 기초공사를 다져주는 역할이에요. 기초공사 잘 다지고 나면 건물은 금방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건물 안에 있는 방들, 그 방들에 대한 디테일을 잡아주는 거는 각각의 메서드, 즉 함수 안에서 들어가는 코드 로직들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잡을 때는 객체지향이라는 언어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틀 안에서 디테일을 잡을 때는 메서드 안에 들어가는 코드를 내가 잡아줘야 되니까 거기서는 내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고요. 결국은 다 하란 소리야. 그래서 저번에 그 에이젝스 할 때도 제가 비슷한 그림 한번 그려가면서 전체가 이런 식으로 엮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전체적인 우리 수업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엮는 거에 집중을 해요. 각각 방 안에 들어가는 그 디테일, 즉 메서드 안에서 처리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자꾸 강조는 하지만 정작 수업 내용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아. 요즘 들어서야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그 이슈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 주관에서는 코딩 테스트 굳이? 라는 느낌이기는 해요. 사실 나도 코딩 테스트 수업을 따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사실 나는 사람 뽑을 때 코딩 테스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진짜. 심지어 나조차도 코딩 테스트 공부라는 게 내가 수업을 해야 되니까 했지, 그 이전에는 내가 쓰는 알고리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어요. 일단은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디테일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넣을 수 있거든. 잘 봐요. 뭐 우리가 하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뭐 퀵, 그 밖에도 많어. 퀵 정렬, 해시 정렬, 이진 정렬, 한 7가지인가 돼요. 코딩 테스트 공부하려면 그것들을 다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 공부할 때 그 문제가 들어가면 풀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문제를 잘 봐야 돼. 그 여러 가지의 풀이 중에 문제가 요구하는 풀이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 안에 들어있어, 답이. 아무튼 그런 정렬 알고리즘 겁나 열심히 해놓고 정작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정렬할 때는 배열점 솔트 콜백 함수 때려갖고 정렬 기준 넣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array.sort 그렇게 해서 정렬시키고, SQL에서도 정렬할 때는 orderby라는 명령어가 있고, 결국 알고리즘 실제로 안 써. 그냥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 다 써. 진짜로. 그래서 일단 중요도는 전체를 먼저 가늠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결정적으로 알고리즘은 혼자 독하게 가능해요. 근데 전체가 어떻게 엮이는지는 안 가르쳐줘. 왜냐면 온갖 수업들이 이거를 다 단과로만 진행하거든. 만약에 아마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단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전공자들은 다 봤을 거야, 이거. 근데 본인들이 4년 동안 배운 과목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지는 그림은 아마 여기에서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대학 수업에서 했으면 여기 학원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진행되는 메서드부터가 여태까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본 게임을 논하는 데 필요한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 용어를 맞춘 거다라고 치고요. 최소한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가 뭔지는 서로 통일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우리들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은 이제부터 서서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면 4세대 언어라고 하는데, 4세대 언어가 보면은 기업에서 사용되는 그 업무용 문서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됐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실제 본 게임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거를 한 명이 다 한다 라고 하면은 최소 5년차 이상이에요. 풀스택이라고 해갖고 신입한테 이거 다 시키지도 않아.
이력서에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으면은 걔는 나라면은 믿고 걸러. 겉멋만 들었구나 내지는 제대로 다 못하면서 그냥 다 적어놨구나 그런 이력서야. 근데 얘네들에 대한 개념은 내가 공부하면서 다 경험은 해봤고 공부는 해봤지만 이 중에서 특별히 어느 분야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력서 쓸 때 그런 식으로 쓰세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거는 사실 두 개가 있어. 일단은 서버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서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서버 관리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DBA라고 불러요. 근데 이쪽은 사실 넘사벽이야. 이쪽은 웬만한 개발자보다 연봉 앞자리가 연봉 1000단위가 틀려 얘네는. 그러니까 IT 종사업계에 굳이 급을 나누면은 얘네는 거의 왕족이에요. 이쪽은 약간 귀족, 이쪽은 평민. 그 다음에 디자이너는 노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약간 그렇게 급이 나눠져 있어요. 연봉 체계를 봐도 그래. 근데 아마 요즘 이제 취업 들어갈 때는 백엔드보다는 프론트엔드 쪽이 더 귀에 많이 들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봤어. HTML, CSS 공부하면서 알고리즘이란 처리 로직 같은 거 떠올린 적 있나요? 없죠? 사실 HTML하고 CSS는 여러분들이 코딩한 걸 70% 이상 그냥 감으로 찍은 거잖아. 그러다가 마음에 들게 나오네? 아싸, 오케이, 됐어, 넘어가. 이거잖아. 에이, 뭐 아닌 척하고 그래. 나도 그러는데. 솔직히 CSS 정확히 알고 코딩해요? 해봐서 이제 알 거 아니야. 나도 내가 만드는 코드 CSS 6개월만 지나서 다시 열어보라 하면 나도 내 거 못 고쳐. 차라리 다시 짜고 말지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거짓말 같아?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음번 프로젝트에 그대로 이어서 갈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만든 거에다 이제 스프링 얹어야 되니까. 그때 CSS 코드 다시 열어봐봐요. 내가 장담할게. 3분의 2는 못 알아볼 거야. 본인이 짠 코드인데. 아마 지난주에 짠 코드도 오늘 보면 가물가물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쪽은 크게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을 사실 크게 요구하지 않아. 그냥 센스만 있으면 돼, 좀. 그래서 상대적으로 러닝 커브가 적어요. 좀 덜 공부해도 돼. 근데 이쪽은 아니야. 백엔드는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객체지향이라는 전체 본 게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지. 프론트엔드는 설계도 그림 같은 거 안 그려. 여기는 설계도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려요. 그래서 여기는 러닝 커브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비전공자 확실히 많은데 백엔드는 그래도 아마 전공자 비율이 제 생각에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난 전공 아니라고 너무 그러진 마세요. 일단 최소한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단어들만 머릿속에 다 넣어도 웬만한 4년제 지식은 뺨칠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면 전공 2년 차는 넘었어. 적어도 이 그림 하나가 웬만한 한 학기 수업량이랑 맞먹을 테니까.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취업 루틴은요, 저도 이쪽은 넘사벽이라서 거의 손대본 적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서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했던 반들이 우리 건너판 반들. 쟤네들은 포트폴리오 발표랑 모의 해킹하고 그러더라고. 네트워크 방어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월급도 많이 받지만은 기업별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근무했던 팀의 팀원이 거의 60명 가까이였는데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1명 있었어. 나머지가 다 개발자였고. 물론 디자이너, 기획자, 팀장 그런 사람들 한 5% 빼고 나면은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아. 그리고 서버 관리자 같은 경우는 요즘 AWS가 뜨면서 거의 서버 관리자도 수요가 더 없어졌어, 지금.
난 그래서 솔직히 제 건너편 분들 취업 어떻게 하지 되게 걱정되긴 해. 아무튼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워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해서 이쪽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이쪽에 적성이 맞다 싶으면은 이쪽으로 신분 상승을 빼하고 아니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때 딴 것도 알아보는 거지. 3년 안에 판가름 날 거야. 모르지. 요즘은 저 때보다 더 빠르니까 3년이 아니라 3개월 안에 판가름 날 수도 있죠. 실제로 여기까지 이제 그 딱 정론을 얘기한 거고 실제로 이제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기업 문화 같은 걸 보면은 프론트 하다가 백엔드로 올라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쪽이 연봉이 더 높아. 두 번째는 이쪽은 아무래도 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트렌드라는 게 좀 있어요. 매년 그 디자인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니까 이쪽은 CSS 기법을 계속 연구해야 돼. 이거 나 자바 스프링 10년 전에 공부했는데 아직까지도 써먹고 있어. 한 번 공부하면 거의 안 바뀌어요. 아유, 철옹성이야. 좋아. 나 노드.js 2015년도쯤에 공부했거든? 아직까지도 1도 안 바뀌었어. 나 PHP 대학교 때 공부했어. 아직까지도 잘 써먹고 있거든. 거의 안 바뀌어. 그래서 일단은 한 번 공부할 게 처음에 겁나 빡세지만 공부해놓고 나면 또 공부할 일이 거의 없어. 이거는 백엔드에 비해서는 공부할 게 적지만 계속 해야 돼. 공부도 나이 먹으면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보통 나이 먹으면 올라가. 여기까지 묻자고 한 말이고요. 실제로 회사에 보면은 이쪽이 그래도 좀 찐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들이 프론트 개발자들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엄청 세요. 상대적으로 되게 무시해. 그래서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물론 연봉이 제일 클 거예요. 근데 들어서 내가 직접 한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순간 이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아서 자기 외모도 좀 꾸미고 좀 사람처럼 사는데 일로 올라가는 순간 맨날 그 체크한 방에 머리 덥수룩하고 그런 오타쿠가 돼 있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얘네들은 집에 잘 못 가. 왜냐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라는 거는 낮에 못 건드려. 낮에 건드리면 전 계열사 업무가 다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들하고 데이터 관리하는 애들은 주로 밤이나 새벽에밖에 일을 못해요. 실제로. 야근 많다라고 하는 게 투덜댈 게 아니라 환경이 그래. 왜냐면은 내가 낮에 일하면 나 빼고 모든 직원이 일을 못해.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부터는 이제 책상 위에 피규어가 두세 개씩 올려져 있고 엄청 비싼 카메라 이렇게 책상 위에서 굴러다니고 그래. 왜냐고? 월급 받아도 쓸 데가 없거든. 자, 아무튼 요 얘기의 결론은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언어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인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느 정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는 맛보기였고 이제부터가 진짜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두리뭉실하게 겸사겸사 이것저것 얘기한 겁니다. 자,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11시 반에 봅시다.